지금 이 순간 비트코인 시장에서 조용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주일 동안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약 1조 5천억이 가까운 돈이 빠져나갔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기간에 1천억 원이 사라진 상황인데 차트만 보면 분위기는 누가 봐도 차갑게 식어있죠. 근데 정확히 또 같은 시간, 같은 시장에서 딱 한 가지 XRP 리플 쪽으로만 돈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시작을 해볼게요. 다른 코인들이 전부 다 흔들리고 있는데 왜 하필 XRP만 정반대로 움직였을까요? 이게 우연일지 아니면 누군가 미리 알고 움직이고 있는 건지 이번 영상 통해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부터 살펴볼게요. XRP 현물 ETF로 이번 한 주 동안 900억 정도가 들어온 상황인데 이게 작아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올해 들어가지고 가장 큰 주간 유입액입니다. 더 중요한 건 비교 대상이죠. 같은 시간에 비트코인에서는 1조 5천억이 빠졌고 또 이더리움에서도 1천억 가까이가 빠졌습니다. 그 와중에 XRP는 혼자 플러스였고요. 그리고 이 한 줄짜리 뉴스를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죠.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에 규모가 굉장히 크고요. 거기서 1조 5천억이 빠진다는 거는 비율로 따져봤을 때 그렇게 큰 충격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XRP ETF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 ETF에 비하면 아직까지 한참 작은 통로입니다. 그 좁은 통로로 한 줄 만에 900억이 몰렸다라는 거고 큰 강에서 물이 천천히 빠질 때 또 옆에 있는 작은 시냇물로는 오히려 물이 콸콸 들어오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문이 한 가지 더 생기실 겁니다. 그 돈은 도대체 누가 넣은 거냐? ETF로 들어오는 돈들 기본적으로 제도권 자금으로 분류되죠. 쉽게 말씀드려서 개인이 개미처럼 사고 파는 돈들이 아니라요. 펀드나 자산운용사 같은 곳을 통해서 움직이는 돈이란 뜻입니다. 이런 돈들 들어올 때 분위기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요. 어느 정도 계산을 마치고 들어옵니다. 한 주일짜리 변덕으로 900억이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고 이 지금 시장에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줄이고 또 그 줄인 돈의 일부를 XRP로 옮기는 흐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이 점들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 자금이 한쪽에서 또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이런 흐름들을 우리는 자본의 이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정도까지만 들으셔도 이거 뭔가 평소랑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들 받으실 거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같은 주에 또 하나의 데이터가 나왔죠. 온체인 분석업체 센티멘트의 발표인데 XRP를 1000만 개 이상 들고 있는 큰 손들, 흔히 고래라고 부르는 주소들의 총 보유량이 지금 약 458억 3천만 개까지 늘어났습니다. 한국 돈으로 따져봤을 때 103조 원 규모고요. 그리고 이 수치 자체가 무려 2018년 5월 이후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여기서 2018년 5월이라는 시점, 이걸 잠깐 머릿속에 담아 두셔야 돼요. 458억 3천만 개라는 숫자가 왜 중요한지 짚고 가자면은 이게 전체 XRP 공급량의 68.5%에 해당합니다. 거의 70%에 가까운 물량들을 큰 손들이 들고 있다는 뜻인데요. 보통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고래가 매집한다, 그래서 호재다, 이 정도로 끝나는데요. 저는 이걸 조금 다르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큰 손들이 68.5%를 들고 있다는 말은요. 반대로 시장에서 누구나 사고 팔 수 있는 물량은 31.5%밖에 안 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시장에 풀리는 XRP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겠죠. XRP가 희소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어떤 물건이든 가격은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사려는 사람들의 숫자랑 실제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에요. 사려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는데 살 수 있는 물건이 점점 더 줄어든다. 가격은 과연 어느 쪽으로 갈까요? 그 정답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지금 XRP에서는 그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ETF로 사려는 자금은 들어오고 또 고래들은 들고 있는 물량을 시장에 팔지 않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수요가 늘어나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공급이 줄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슬슬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아까 머릿속에 담아두라고 말씀드렸던 2018년 5월,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2018년 5월 같은 경우는 XRP가 한 차례 큰 거품을 겪고 무너지기 시작한 시점이었죠. 또 그 직전에 XRP는 사상 최고가 부근까지 갔다가 끌어내려졌습니다. 그때도 고래 보유량은 지금처럼 높은 수준이었는데 결국에 2018년 5월 이후에 최대라는 말은 7년 만에 같은 매집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런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단정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때랑 지금이 똑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고 2018년에는 XRP를 둘러싼 제도권의 인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랑 소송도 진행 중이었고요. 현물 ETF 같은 걸 상상하기는 어려웠었죠. 지금은 다릅니다. 소송은 사실상 정리가 됐고 현물 ETF는 이미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진짜로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같은 고래 보유량이라고 할지라도 2018년의 의미랑 2026년의 의미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때는 팔기 위해서 들고 있던 물량이 가까웠다면요. 지금은 팔지 않기 위해서 모으고 있는 물량들에 가깝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살짝 소름이 돋을 수 있어요. 지금 시장에 돈은 들어오고요.
큰 손은 팔지 않고 있고요. 비트코인에서 빠진 돈은 XRP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7년 만에 같은 구조가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제도권 채널까지 열려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요?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놓고 봤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약세 흐름을 이어가는 동안 이때 XRP는 또 다른 알트코인들보다 상대적으로 강력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이건 XRP가 곧 폭등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장 전체가 흔들리면 XRP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지금처럼 시장 자금 흐름이 또 한쪽으로만 쏠리는 구간들, 이때는 또 같은 악재가 오더라도 XRP가 덜 빠진다거나 또 먼저 회복할 가능성 다른 알트들보다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ETF 자금 유입들이 한 주짜리 일회성이 아니라 추세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고래 보유 비율이 68.5% 선을 유지한다거나 또 더 상승한다. 그렇다면 시장에 풀린 물량들은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돼요.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에서도 XRP ETF로 돈이 계속 들어오냐, 그리고 고래 보유 비율이 이 지금 수준을 지킨다거나 더 늘어나냐, 이 두 가지가 같이 움직이게 된다면 이번 흐름은 단순한 한 주짜리 뉴스가 아니라요, 이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일 가능성이 높겠고, 또 반대로 둘 중 하나라도 꺾이기 시작한다. 그때는 흐름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셔야 되겠죠. 결국에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ETF에서 시장 자금이 빠지는 한 주 동안 XRP ETF로만 900억 정도가 들어왔고요. 또 같은 시점에 큰손들의 XRP 보유량은 2018년 5월 이후에 최대인 103조 원 규모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시장에 풀린 유통 물량들은요, 이제 31.5%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7년 만에 다시 만들어진 매집 구조 위에서 제도권 자금이 처음으로 얹히고 있는 장면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이 남죠. 지금 시장에 풀린 XRP가 31.5%까지 줄어든 상황에서 만약에 개인분들께서 뒤늦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 가격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결국에 단기 알트 타점들의 코인은 말 그대로 단기답게 접근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람 심리라는 게 사실상 매수할 때 심리, 그리고 매도할 때 심리, 이게 달라지는 게 투자 시장인데요. 단기로 접근을 했어도 10%, 15% 상승하는 게 눈에 보인다. 그럼 여기서 막상 매도를 할까 하다가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자주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얼마나 내가 순환 속도를 잘 살리고 또 못 팔고 후회보다는 마침표를 잘 찍는 매매 습관을 가져가냐,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단기 종합방에서도 괜히 타점이나 알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릴 때 비중 조절하고 목표 타점을 같이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들, 이 고민할 시간에 그냥 차라리 목표 가격을 걸어놓고 쉬는 게 좋기 때문입니다. 내가 단순하게 자주 쳐다본다고 수익 잘 나오는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효율적으로 시장을 잘 대응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미국에서 편지 한 통이 트럼프 책상 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편지가 어쩌면 우리 XRP 가격을 통째로 흔들 수 있는 신호일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동안 우리는 클래리티 법안만 통과되면 XRP가 날아간다라고 믿어왔었는데 이번에 들어온 뉴스를 살펴보면요, 그 시나리오 자체가 통째로 미뤄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분명하게 보여요. 왜 그런 건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리플이 유리한 이유들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들어온 뉴스부터 천천히 정리드려 볼게요. 미국 하원 농업위원회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편지를 한 통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짧고 단순한데요. CFTC라는 기관에 비어있는 위원 자리, 빨리 전부 다 채우라는 겁니다. 근데 이 편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요.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이 공화당 위원장 혼자가 아니라는 점인데요. 민주당 쪽 의원도 같이 이름을 올렸고, 즉 평소에 매번 부딪히던 공화당이랑 민주당이 오늘만큼은 손잡고 트럼프한테 똑같은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죠. 도대체 CFTC가 뭐길래 양당이 사이좋게 편지까지 써서 보냈을까요? 그리고 이게 우리 XRP랑은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CFTC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상품 시장을 감독하는 정부기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비트코인이나 XRP는 증권이냐 상품이냐 이런 얘기 자주 듣죠. 만약에 상품으로 분류되면은 그걸 관리하는 것이 바로 이 CFTC고, 그래서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CFTC가 디지털 자산 전체를 본격적으로 감독하게 될 겁니다. XRP의 운명을 직접적으로 결정짓는 자리가 바로 거기고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금 CFTC에 원래 앉아있는 위원이 딱 한 명뿐이라는 사실인데요. 원래 그 자리 같은 경우는 5명이 전부 다 채워야 되는 자리인데요. 지금은 마이클 셀리그라는 위원장 한 사람이 혼자서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직전 위원장 대행이 사임한 뒤로 지금까지 4자리가 비어있는 상태라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그냥 사람이 조금 부족하구나 이 정도로 넘어갈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사실이 왜 우리 XRP한테 진짜 중요한지 지금부터 나오는 한 가지 정보를 들으셔야지 비로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올해 1월 달에 민주당 상원의원 에이미 클로부차가 클래리티 법안의 작은 수정안 하나를 제안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CFTC 위원이 최소 4명 이상 지명되고 인준되기 전까지는요, 이 법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돼도 자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이 법은 그냥 종이 위에서만 통과된 거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CFTC 위원을 단 한 명도 지명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리고 지명만 한다고 끝이 아니라 이 지명된 사람들이 상원에서 인준 절차를 통과해야지 그제서야 자리에 앉을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과정들이 짧게는 몇 주, 또 길게는 몇 달까지도 걸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머릿속에 다시 그 질문이 떠오르실 거예요. 아니 그래서 우리 XRP는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의 진짜 핵심이겠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돼도 위원 4자리가 안 채워지면요, 그 법은 작동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작동하지 않으면 XRP가 디지털 상품으로서 명확하게 분류되는 일도 자연스럽게 미뤄지겠죠. 즉 우리가 그동안 클래리티만 통과되면 XRP 폭등이다 이렇게 믿어왔던 그 시나리오가 사실은 트럼프 결정 하나에 달려있는 셈이겠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빠르게 5자리 후보를 발표하면 흐름이 살 거고요. 늦어지면은 법이 통과돼도 시장은 한참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있죠. 반드시 아셔야 될 시간 제약이 있는데 올해 11월 달에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열리고 미국 정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중간선거에서는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의석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만약에 이번 11월 달에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또 그 뒤로는 트럼프가 원하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앉히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양당이 사이좋게 빨리 채워라 이렇게 편지를 보낸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고 시간이 지금 정말로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짝 소름 돋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번에 들어온 그 편지 한 통은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냥 행정 절차에 관한 얘기처럼 보이겠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시면 사실 XRP 가격 시나리오의 시계를 직접 건드리는 사건입니다. 호지처럼 포장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부터 시간 싸움이 시작됐다 이런 신호에 더 가깝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흐름들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이 트럼프 행정부 차원에서 클래리티 법안 통과를 누구보다 빨리 보고 싶어 합니다.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 측에서 이미 여러 차례 정도 봄 안에 서명을 끝내자 공개적으로 압박을 해왔었고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양당이 같이 위원 지명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다는 건요. 워싱턴 안에서 이제 더는 미룰 만한 명분이 없다. 이런 공감대가 만들어졌다는 신호로서 읽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흐름을 놓고 보면 트럼프가 앞으로 한두 달 안에 첫 번째 CFTC 위원 후보를 발표할 가능성이 가장 커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 단정하기 어렵겠지만요. 양당의 압박이 들어온 바로 다음이라서 정치적으로 미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발표가 6월 달 안에 나온다. XRP 입장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다시 살아나는 신호가 될 수가 있겠고 반대로 7월 달이 지나서도 지명 소식이 없다. 그럼 시장은 결국에 11월까지도 기다려두나 이런 피로감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SEC랑 CFTC 같은 경우는 이미 올해 초에 합동 해석서라는 것들을 발표했는데요. 그 안에 16개 암호자산이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런 사실들이 공개가 됐어요. 즉 법이 정식으로 발효되기 전이라도 이 미국 규제 기관들끼리는 이미 방향성을 잡고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XRP가 가야 될 길 자체는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결국에 클래리티 법안만 통과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지만요. 진짜 변수는 트럼프가 이 CFTC 5자리를 얼마나 빨리 채우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양당에서 함께 압박 편지를 보낸 거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신호고요. 11월달 중간선거 전까지가 사실상의 데드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한 달 이 트럼프의 입에서 어떤 이름이 나오느냐 이게 바로 XRP의 다음 흐름을 가르는 결정적인 장면이 되어줄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남겨둬 볼게요. 이 트럼프가 과연 6월달 안에 첫 번째 CFTC 위원을 지명할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이 리플 XRP의 다음 한 달을 결정하게 될 거고요.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더 깊게 풀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업비트, 빗썸, 이 현물 매매를 안전하게 운영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외 거래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선물, 해외 거래소 이런 것들 모르시면은 그냥 안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히 리스크 투자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안전하고 효율적인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 이 단점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장점 중에서는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씩 회복되고요. 매수 가격이 좀 높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여유가 되면은 꾸준한 추가 매수나 대응을 통해 가지고 회복 자체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해외 거래소다거나 아니면 선물 매매 여기에 접근을 하시면은 이 잘못하다가 청산당하고요. 그러고 나면은 회복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사실들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이번 주부터 진짜 전쟁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동시에 양면 작전으로서 이란을 향해서 공격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뉴스가 지금 비트코인과 리플 가격을 흔들고 있는 진짜 이유라는 것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영상 통해서 딱 한 가지만 정리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번 주 시장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 코인 시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 자체가 조금 풀리는 것처럼 보였었는데요. 지난 4월 초에 일단 휴전이 들어갔었고 협상도 다시 시작된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미국이 조용히 한 일이 있습니다. 이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국 전함대 그리고 전투기 전부 다 탄약을 다시 채워 넣었다라는 거고, 휴전 중인데 보급을 빵빵하게 해놨어요. 이게 뭘까요? 혹시 모르니까 해두는 수준 정도가 아닙니다. 휴전을 가장한 전면전 움직임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실제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의 특수작전부대 수백 명이 이미 3월 달에 중동에 도착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 특수부대는 뭐죠? 보통 폭격이 아니죠. 직접 땅에 내려가가지고 상륙작전을 한다거나 또 무언가를 파괴하고 부수러 갈 때 투입되고 있는 병력들입니다. 이 미국 관리들 입에서 거론된 옵션 중에 하나가 이란의 핵물질을 쳐들어가가지고 직접 확보한다. 이런 표현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래서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위에서 폭탄만 떨어뜨리는 작전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들어가는 작전까지도 책상 위에 올라가 있다는 뜻이고, 지금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탄약들은 재보급이 완료됐고요. 특수부대는 이미 현지에 도착했고요. 미국의 소식통은 이르면 다음 주에 군사 공격이 재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소식통에서는 군사 공격이 재개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100% 일어난다? 뭐 이런 뜻은 아니겠지만요. 지금까지 공개된 데이터들 놓고 살펴봤을 때 미국과 이스라엘이 언제든 다시 이란을 칠 수 있는 준비가 끝낸 상태고 지금 결정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한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진짜 우리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이 소식이 왜 코인 가격을 흔들고 있는 거냐? 사실 처음에 들었을 때 조금 이상하실 겁니다. 미국이랑 이란이 싸우는데 내가 한국에서 산 비트코인이 왜 떨어지냐? 뭐 이런 얘기겠죠. 여기는 정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큰 사건이 터지면은 일단 시장의 돈들은 안전한 쪽으로 도망가죠. 좀 어려운 말로 위험 회피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그냥 무서우니까 일단 도망치는 겁니다. 이때 가장 먼저 빠지는 자산이 주식이고 그 다음이 코인입니다. 이 비트코인은 사람들이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긴 하지만요. 실제 위기 첫날에는 금처럼 오르기보다는 이 주식처럼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큰 지정학적인 이벤트들을 보면 대체로 그래 왔다라는 거고, 리플 XRP도 여기서 빠질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적으로 미국 규제랑 제도권 진입 이슈를 따라서 움직이는 코인이 바로 리플 XRP가 대표적이기 때문에 미국이 전쟁 모드로 들어간다. 그날 워싱턴은 다른 안건을 못 보겠죠. 규제 진행도 못하고 법안 통과도 안 되고 기관 진입 발표도 전부 다 뒤로 미리게 될 겁니다. 말 그대로 호재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요. 호재가 늦춰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리플 XRP도 똑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그럼 전부 다 팔아야 되냐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과거에 비슷한 상황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보세요. 미국이 중동에서 큰 군사작전을 벌였던 시점들을 쭉 살펴보면요. 첫째 날은 거의 항상 시장이 빠집니다. 비트코인도 짧게는 5%, 길게는 10% 넘게 빠진 사례가 있었고, 근데 그 이유가 다르죠. 보통 일주일에서 한 달 사이에 빠진 폭을 전부 다 회복을 한다거나 오히려 더 상승하는 흐름들이 자주 나왔었습니다. 이유는 딱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전쟁이 길어지면 미국은 돈을 더 풀어야 되고요. 무기를 만들고 군대를 움직이고 동맹국을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 돈이 풀린다는 것은 시중에 현금이 많아진다는 뜻인 거고, 그 돈들은 어디로든지 흘러가야 돼요. 또 그 중에 일부가 비트코인 같은 자산으로서 들어오는 흐름들이 과거 역사 패턴에도 반복이 됐었기 때문에, 이어지는 두 번째로 큰 기관들 그리고 세력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공포 구간이 가장 좋은 매집 타이밍이겠죠. 일반 투자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던질 때 오히려 조용히 받아갑니다. 그래서 이건 음모론이 아니라 거래소 지갑 흐름이라거나 이 고래 지갑 데이터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패턴들인데요. 우리가 공포에 휩쓸려가지고 던지는 그런 가격들, 누군가한테는 1년을 기다린 매수 자리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비트코인 가격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일까요?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들, 과거 패턴들 같이 놓고 보시면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흐름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 군사작전이 실제로 시작되는 첫 번째 날, 또는 시작이 임박했다는 강력한 신호가 나오는 날,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한 차례 깊게 흔들릴 수가 있겠고, 우리 돈으로 따져봤을 때 한 방에 수백만 원 단위가 빠질 수 있고요. 리플도 비슷한 비율로 같이 출렁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그 첫 번째 충격이 지난 다음이 진짜 시작이겠습니다. 이 사태가 단기에 정리되는 쪽으로 흐르든 길어지는 쪽으로 흐르든 어느 쪽이든지 간에 시장은 새로운 가격대를 찾아갈 거고요. 단기에 정리되면 공포가 풀리면서
빠르게 회복이 될 거고, 또 반대로 길어지게 된 돈이 풀리면서 자산 가격이 위로 밀려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진짜 무서운 건요, 이 가격이 빠지는 순간이 아니라 그 순간에 자기 자산 던져버리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들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짚어드릴 게 있어요. 미국이 휴전 중에 탄약을 재보급했다라는 소식들, 특수부대가 이미 도착해 있다는 소식들, 이게 지금 시장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게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비트코인 큰 지갑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골이라고 부르는 지갑들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일부에서는 오히려 조용히 모아가는 흐름들이 잡히고 있어요. 지금 적어도 큰손들이 이런 뉴스를 보고 전부 다 던지고 있는 그림은 아니라는 것까지는 상당히 분명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하셔야 될 건 단순합니다. 이 다음 주 안에 어떤 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머리에 넣어두셔야 되는 거고요. 또 그 순간에 가격이 흔들려도 즉흥적으로 던지지 마세요. 그리고 미리 자기 본인만의 기준들을 정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어디까지 빠지면 추가로 살 건지, 어디까지 올라가면 일부를 정리할 건지, 종이든 메모장이든 전부 다 적어두셔야 되는 거고, 가격이 흔들리는 그 순간 누구나 판단력 자체가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판단은 지금 미리 어떻게 하겠다, 대응 전략들을 세워두시는 거예요. 결국에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작전 재개될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는 상황에서 그 첫 번째 충격, 비트코인, 리플 XRP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첫 번째 충격 이후의 흐름들, 과거 사례를 보시면요, 오히려 새로운 매수 기회의 구간으로 바뀐 적이 더 많았었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건 그날 가격이 아니라 그날 내가 어떠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바로 이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맞춰볼게요. 만약에 이번 주에 진짜로 미사일이 떨어졌다는 뉴스가 뜨고요, 또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10% 빠진다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은 매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매도하면서 손절하시겠습니까? 그 정답을 다음 영상에서 데이터로 숫자로서 같이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수익 실현을 습관화하셔라, 그리고 매도에 대해서 어색해하지 마셔라, 이런 습관들을 키우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느끼는 점이 뭐냐, 대부분의 분들께서 매수에 대해서 과감하게 또 비중을 크게 해가지고 막 몰빵 매수한다거나 정말 잘하십니다. 그리고 묻어두면 오른다, 이런 생각으로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아무리 리플이라고 할지라도 몰빵 매매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전하게 비중 조절해서 원칙 매매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결국에 얼마나 체계적으로 내가 분할 매수를 모아갖고 그리고 적당하게 만족할 수 있을 때 분할 매도를 할 수 있느냐, 이 차이가요, 하락장이 찾아왔을 때 흔들림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이 투자 심리를 컨트롤할 수 있고 없고의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이 쓰잘데기 없는 손절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되고 뇌동 매매를 줄이면서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효율적인 매매로서 이어갈 수가 있다는 단 한 가지 노하우겠습니다. 이번에 센티멘트라는 데이터 분석 회사가 시장에 경고 하나를 던졌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너무 들떠있다, 이런 분위기일수록 시장은 오히려 정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이 짧지만 묵직한 한마디였습니다. 솔직히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진짜 무서운 건요, 이 경고 자체가 아닙니다. 같은 날 도지코인 홀더 대부분들께서 한 가지 사실을 놓치고 있는데 이게 훨씬 더 무서운 상황이에요. 클래리티 법안이 미국 상원은행위원회를 통과한 바로 그 순간 이 도지코인이 어떤 자리에 올라섰는지 이거 모르고 가격만 보고 계시면 도지코인 흐름의 다음 움직임들을 절대 읽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그 자리들 한 단계씩 설명드려 볼 거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시장 자체가 비트코인 얘기를 주로 하고 있죠. 그리고 리플 XRP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도지코인과 관련된 얘기가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표면적인 정답은 정말 간단해 보여요. 도지코인은 그냥 밈코인이니까, 일론 머스크가 트윗 한번 하면 오르는 그런 코인이니까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위험한 생각일 수가 있다는 건데요. 왜냐면 도지코인의 법적인 위치가 이 지난 봄을 기점으로써 완전히 뒤바뀌었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를 모르시면은 이번 클래리티법 통과 뉴스를 잘못 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변화 한 가지씩 짚어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올해 3월 17일 미국에서 정말 큰 사건이 있었죠. SEC랑 CFTC, 우리말로 미국 증권당국과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이 두 기관이 처음으로 손을 잡고 같이 발표를 했어요. 16개의 디지털 자산을 공식적으로 상품으로 본다라는 발표였었고요. 이 16개 안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지코인도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도지코인이 더 이상 법적으로 애매한 장난코인이 아니라는 뜻이겠고, 미국 정부가 공식적인 문서로서 도지코인은 비트코인과 같은 등급의 상품 자산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도지코인을 그냥 가벼운 코인이라고만 알고 계셨다면은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인식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단계죠. 이번에 통과된 클래리티 법안이 그 3월 17일 발표를 단순한 기관 가이드라인에서
진짜 미국 연방 법으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 다음 정권에서 SEC 위원장이 바뀌면 다시 뒤집힐 수 있겠죠. 근데 법은 그렇게 뒤집지 못합니다. 이 미국 의회에서 다시 법을 통과시켜야지만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클래리티의 진짜 무게는 이 도지코인의 자리를 단단히 못 박아 버린다. 여기서 존재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본론이에요. 도지코인이 법적으로 상품이 된다. 그동안 도지에는 손도 못 대던 거대한 돈줄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겠죠. 어떤 돈이냐? 미국의 401k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퇴직연금 같은 건데요. 미국 직장인들이 매달 월급에서 일정 금액씩 떼가지고 평생 모아두는 돈들입니다. 이 401k 한 가지 자산 규모만 한국 돈으로 1억 원이 넘어가고 있는데 듣고도 잘 와닿지가 않는 숫자죠. 이런 연금성 자산들 법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된 자산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도지코인은 아예 후보에도 들지 못했어요. 근데 이 도지코인이 상품으로 분류되고 클래리티가 법으로 통과되면 그때부터 도지코인이 그 후보 명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들으시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실 텐데요. 이론은 그런데 실제로 그런 상품이 이미 있느냐? 여기겠죠. 이미 있습니다. 이 작년 11월 당시에 그레이스 K라는 회사가 만든 도지코인 현물 ETF,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상황이죠. 티커명은 GDOG입니다. 그리고 올해 1월달 21 Shares라는 회사가 만든 도지 ETF가 나스닥에 상장이 됐어요. 이건 티커명이 TDOG입니다. 이 도지코인 현물 ETF가 2개씩이나 미국 시장에 이미 거래되고 있다는 거. 근데 의외로 도지 홀더분들 중에서도 이 사실을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ETF가 있다는 거는 미국 직장인이 자기 은퇴 계좌에서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써 도지에 투자할 수 있다는 뜻이고, 거래소에 대한 회원가입도 필요 없고요. 지갑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증권 계좌에서 주식 사듯이 도지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가 보자면요. 올해 2월 25일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새로운 법이 하나 통과됐습니다. 이 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금이 의무적으로 암호화폐 옵션을 적어도 한 가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법인데요. 시행은 2027년 7월까지고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주연금은 한번 돈이 들어가면 분기 연 단위로서 꾸준히 들어가는 자금들이죠. 사고 팔고 하는 단기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바닥에 깔리는 돈들입니다. 그리고 인디애나 한 곳만이 아니에요. 텍사스, 애리조나, 와이오밍 비슷한 법안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보시면요. 미국 여러 주에서 같은 흐름들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도지코인이 법적으로 상품이 된다. 도지 ETF가 이미 2개나 미국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다. 미국 주 연금이 의무적으로 암호화폐를 사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면은 도지코인에는 사상 처음으로 단기 펌핑이 아니라 구조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제 솔직한 얘기로 마무리할게요. 센티멘트가 이번에 견고한 거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은 분명히 들떠있는 상황이에요. 이 흥분이 한번 식는 조정 하락세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도지코인도 우리나라 돈 기준으로 140원 부근 지지선까지 다시 시험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인정하고 가셔도 되는 거고, 근데 이런 단기 흔들림 그리고 구조적인 흔들림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연금성 자금이랑 ETF 자금들이 단기 차트를 보고 들어오지 않겠죠. 분기 단위, 연 단위로 중장기로 보면서 천천히 깔리게 됩니다. 그래서 차트가 단기적으로 출렁이더라도 그 밑에는 지금 다른 종류의 돈들이 조용하게 쌓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 한 가지 짚어드리자면요.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를 근거로 이 클래리티 법안이 앞으로 상원 본회의를 거쳐가지고 최종 통과될 가능성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 관계자들 차원에서 올해 8월 정도를 통과 목표로 보고 있다. 이렇게 외신이 전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사이에 단기 시장은 한두 번 정도 출렁일 수 있겠죠. 하지만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는 그 순간 미국 기관들, 미국 연금들, 도지코인에 손을 댈 수 있는 법적인 명분이 완성되겠죠. 또 이런 흐름에서 단기 매매를 보시는 분들 140원 지지선이 깨지지 않는 한 분할 매수 구간으로 보셔도 무방한 거고, 약 210원대 저항선을 이 거래량 동반 양봉으로 뚫는 순간 그때부터 본격적인 추세 진입 신호가 시작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도지코인은 이미 법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등급의 상품이 됐다라는 거고, 클래리티 법안은 그 위치를 미국 연방법으로 못 박는 작업입니다. 미국 연금이랑 ETF라는 거대한 돈줄이 도지코인에 합법적으로 닿을 수 있는 길이 지금 열리고 있다. 이게 바로 핵심이겠고, 센티멘트의 경고는 단기에 맞을 수 있겠지만요. 구조적인 흐름들은 오히려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 이것만큼은 분명하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도지코인이 마지막으로 찍을 만한 저점은 과연 정확히 어디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분 다음 영상에서 도지코인 차트로서 직접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주식이라거나 다른 주식들 같은 경우는 정말 잘 가고 있는데 왜 도지코인만 제자리일까? 이런 생각을 이제 건강한 방법으로 하면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착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때부터 정말 끝도 없이 안 좋아지는데요. 건강한 방법으로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은 당연하게도 이 투자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면은 계속해서 스트레스만 받다가 결국에 하락할 때 이 패닉 셀링으로서 바닥에서 손절하는 이런 경우가 생길 겁니다. 과거 역사 패턴 한번 살펴볼까요? 조금만 분석을 해봐도 이 100원도 안 하던 도지코인이 900원까지 상승을 단 몇 개월 만에 했습니다. 그랬다는 거는 이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속도와 상승세였다는 건데요. 이런 시점, 이런 타이밍이 있으면 냉정하게 당연히 하락하는 구간들 찾아올 수밖에 없겠고, 또 그런 시간이 비교적 길 수 있는 게 어쩔 수 없는 이 투자 시장의 원칙과도 같습니다. 스트레스보다는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겠다. 여기 대응 전략에 대해서 시간을 오히려 더 쓰셔라. 이게 가장 효율적인 매매 방법이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